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자, 일단 프로토부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좌측에 있는 이 메모장에 써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배당 기준으로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광고하고 있는 인플레이와 스포볼, 여기서 이렇게 프로토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된 사진과 한글표로 기존처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픽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조금 자신 있어 하는 그 픽을, 조금은 배당은 낮지만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경기가 총 7경기를 제가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리그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K리그라고 써져 있고요. 일단은 상주 경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상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상주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2.00배로 배트맨 기준으로 정배를 받았습니다. 정배를 받았고요. 일단 이 경기에서 보면 저는 상주와 대구를 봤었을 때 두 팀 다 지금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황에서 대구는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고, 반면에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동기부여가 크게는 없습니다. 어쨌든 강등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상주의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상주가 이 마지막 홈경기, 상주에서 하는 마지막 홈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동기부여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주도 문선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대구 역시 대양과 에드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이런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상주가 조금 더 나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무패 쪽에서는 지금 두 팀을 봤었을 때 대구가 상주의 뒷공간이나 측면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대구가 대양과 에드가 없이 이런 결정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패로 본다면 저는 조금 이변이지만 상주의 승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디캡 쪽으로 본다면 1.0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핸디캡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핸디캡 승 쪽이죠. 핸디캡 승을 좀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오버로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에 가깝지 않을까.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언더에 조금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건 핸디캡 승을 상주 경기에선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성남 대 서울의 경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 쪽으로는 승패, 국내에선 승패 쪽이고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배당을 보면 일단은 이 FA 서울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배당에서는 성남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홈팀인 성남이 일단 정배를 받았고요. 이 두 팀은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김남일 감독을 비롯해서 뭐 박수일이나 뭐 김동현, 연재훈 등 결장자가 굉장히 많죠. 징계로 인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성용 선수가 복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감독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당적으로는 이 인플레이 사이트에서는 지금 FA 서울이 역배를 받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두 팀을 봤었을 때 결장자가 너무나도 많은 성남이고, 성남이 어쨌든 지금 수비적으로 연재훈이 빠진 부분과 중원에서의 김동현이 빠진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A 서울 역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의 성남이 끈끈했던 수비 역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서 연재훈과 김동현까지 얻게 된다면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조금은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성남의 좋지 않은 제공권과 세트피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서울이 조금 더 나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의 패 쪽으로 승무패에서는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1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조금 서울이 서울이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배트맨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핸디캡 무승부가 좋을 것 같고, 이 인플레이 사이트 기준으로 조금 본다면 저는 핸디캡 패죠. 지금 서울이 역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 같은 경우에는 2.5점을 조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2.5점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좀 언더에 가깝지 않을까.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성남이 수비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서울 역시 공격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EPL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리그 2 경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안양 경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안양 대 서울 이랜드의 경기고요. 배당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랜드가 1.80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정배당을 받았고요. 그리고 스포블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전문가 분석 픽이나 뭐 배당 관련해서 그리고 급락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경기 분석 뭐 전문가 분석 픽이나 뭐 해외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포볼은 조금 더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하신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팅을 위한 픽으로 사이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당 쪽으로 봤을 때 8번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배당 쪽으로 국내에선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고,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는 조금은 배당이 국내에서 승패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좀 지금 두 팀의 상대 전적 맞대결에서 맞대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안양이 굉장히 좀 우세하죠. 굉장히 우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5경기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 이랜드가 1승밖에 없습니다. 6경기를 봤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일단 안양이 조금은 우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이랜드가 우세한 건 당연히 맞지만 지금 맞대결 상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안양이 좀 비벼볼 수 있는 경기이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안양의 승을 보기에는 지금 이랜드가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인데, 안양의 아코스티가 출전 여부 불투명한 상황에서 득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지루한 경기 끝에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 쪽을 저는 이 경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승 쪽으로 안양 쪽 사이드죠.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조금 언더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EPL로 제가 EPL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버튼 대 리버풀 경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버풀 상대로 지금 역배를 받고 있고, 리버풀은 1.65 배당 굉장히 낮은 정배를 받고 있죠. 저도 일단은 이 리버풀이 조금은 낮은 배당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불안하긴 한데 너무 좀 낮게 배당을 책정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리버풀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 에버튼이 리버풀 상대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 맞대결 전적도 보면 에버튼이 이긴 적이 없죠. 최근에 하더라도 무승부인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보다는 리버풀의 프로토로 간다면 저는 리버풀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적으로는 일단 국내에선 무패 쪽으로 나오고 있고, 해외배당에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경기에서는 리버풀 쪽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맞대결 전적에서도 에버튼보다는 리버풀이 더 우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두 팀을 봤었을 때 에버튼이 뭐 중원에서의 무게감도 굉장히 좋고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하메스 로드리게스나 전방에서 칼버트 리인 그리고 히샬리송 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리버풀을 만난다면 리버풀이 어쨌든 마네 선수나 알칸타라 그리고 마팁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 수비적 그리고 중원에서 그리고 전방에서 이렇게 복귀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에버튼 상대로 강하기도 했었고, 지금 에버튼이 이런 강팀을 만났을 때도 기존에 본인들의 전술을 보여줄 수 있을까, 또는 압박에 고전하는 에버튼, 그리고 수비적으로 홀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리버풀이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버풀의 단통 승 쪽으로 에버튼의 패 쪽으로 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이기더라도 에버튼이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극장골을 넣거나 아니면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득점을 지키면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캡 무승부 쪽을 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의 이런 득점력을 봤었을 때는 2.5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경기는 첼시 대 사우스햄튼 경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적으로 굉장히 똥배당을 받았죠. 첼시가 똥배당을 받았습니다. 1.34배당을 받았고요. 저도 일단은 이 경기를 봤었을 때는 첼시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고, 첼시 쪽을 보고 있습니다. 배당 쪽으로는 국내에선 패배당 쪽으로 좀 이변 쪽에 확률이 많은데, 해배당에서는 일단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첼시 쪽을 보고 있고, 사우스햄튼이 일단 첼시가 맨디키퍼가 못 나오는 부분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사우스햄튼도 일단 제네포 선수가 못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공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라인을 그렇게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라인을 어느 정도 형성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첼시가 공간이 있었을 때 굉장히 좋은 팀이어서 저는 첼시가 좀 사우스햄튼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첼시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득점을 하게 되면 사우스햄튼이 라인을 더 올릴 것 같아서, 그러면 사우스햄튼의 뒷공간이 더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승을 보고 있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첼시도 그렇지만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경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 뉴캐슬 경기와 맨시티 경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1번부터 7번까지 한 번 더 이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나서 픽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맨유의 경기고요. 확률적으로는 국내에선 무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 경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맨유가 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마샬 선수가 퇴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지금 카바니까지 대체로 나올 수 있는 카바니까지 자가 격리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갈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캐슬이 라인을 좀 내릴 것 같은데, 그런 라인을 내린 뉴캐슬 상대로 맨유가 조금 득점하기에는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배당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맨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진 않는 그런 경기를 펼칠 것 같긴 해서 일단 맨유 쪽 사이드를 보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뉴캐슬이 라인을 내렸을 때 레시포드와 그린우드의 한 방이 터지지 않으면 이 경기는 저는 좀 무승부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승부패에선 무승부 쪽을 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언더 쪽을 보고 있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승 쪽으로 뉴캐슬이 조금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경기입니다. 배당적으로는 일단은 맨시티 승, 맨시티와 아스날의 경기고요. 승부패도 일단은 저는 맨시티의 승 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에서 압박이 고전하는 부분과 맨시티의 이런 부상자들이 아구에로나 귄드완, 제수스 등 복귀 예정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스날 상대 전적에서도 맨시티가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맨시티가 아스날을 또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승을 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기준점이 3.5점이에요. 3.5점이어서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두 팀이 수비적으로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맨시티가 이렇게 가둬놓고 팔 때 아스날이 역습을 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맨시티도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3.5점이지만 그래도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좀, 저는 아스날이 리버풀 상대로도 그랬고 강팀 상대로는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맨시티가 득점을 하게 되면 좀 큰 점수차로 대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핸디캡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1번 경기 상주 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주의 이제 핸디캡 승 쪽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성남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번은 에버튼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4번은 첼시의 오버 쪽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뉴캐슬의 핸디캡 승 쪽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6번은 언더 쪽을, 7번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의 승 쪽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을 이렇게 공유를 드리면 좌측이 이제 배트맨이고 우측은 이제 인플레이에서 배팅을 한 겁니다. 자, 좌측에서는 상주 동일하게 가져갔고요. 상주의 핸디캡 승과 에버튼의 오버를 저는 두 경기가 가장 좀 안전한 배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좌측에선 2.2배당, 그리고 인플레이에선 한 2.29배당으로 조금 더 높은 배당을 인플레이 쪽에서 받았네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주력으로 이렇게 두 경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일요일 프로토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